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방학이 시작되지요. 이번 시간에는 알찬 방학을 위해서 방학생활 계획을 세워보고요. 또 방학 숙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방학이 되면 여러분은 어때요? 느슨해지기 쉽죠? 늦잠도 자고 게임도 하고 TV도 보다 보면 어느새 개학이 얼마 안 남았어요. 또 계획을 했던 일들은 이루지도 못하고 그냥 방학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방학을 보내면 좋을지 우리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학교에서는 방학 숙제를 내주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방학 숙제를 학교에서 내주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숙제를 정하고 거기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안 해봤던 일에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멘토 정하기, 일기 쓰기, 나만의 이야기책 만들어 보기, 또 기획문 써보기, 독후감 쓰기, 아름다운 시 모으기, 또 박물관 견학도 있죠. 줄넘기 500개에 도전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봐도 좋을 것 같고요. 리코더 3곡 정도 자신있게 연주하는 것 어때요? 그리고 또 나의 꿈에 대해서 조사하기 등 생각해보면 도전할 만한 일들이 아주 많아요.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서 선생님 전 이번 방학 기간 동안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요. 혹시 이런 친구 있나요? 네,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나만의 방학 버킷리스트로 방학생활 계획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줄게요. 여기 위에 먼저 자기 이름을 쓰시고요. 방학 동안 해보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방학 동안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을 생각해 보고 나만의 방학 버킷리스트로 만들어 보아요. 하나씩 성취하는 재미가 있답니다. 예, 선생님 방학 버킷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은 이번 방학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은 독서예요. 책 2권을 꼭 읽고 싶어요. 그래서 책 2권 읽기라고 쓸게요. 그리고 수업에 필요한 영상을 2개 정도 만들고 싶은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영상 2개 만들기. 그리고 운동도 해야 되겠죠? 오전에 선생님은 1시간씩 걸을 거예요. 그래서 1시간 걷기. 여행도 좀 가고 싶은데 바다를 한번 보고 와야겠어요. 가족과 함께 갈 거니까 어디로 갈지는 지금 정하기는 어렵겠네요. 그냥 바다 여행이라고. 선생님은 이번 방학에 이건 4가지에 도전하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선생님은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이번 방학은 성공입니다. 자, 그러면 나만의 방학 버킷리스트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나요? 여러분이 도전해보고 싶은 일들을 여기에 적는 거예요. 꼭 실천 가능한 것으로 해야 하는 거 알죠? 이 밑에는 내 손으로 만드는 방학 달력이 있고요. 셀프 체크리스트를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왼쪽에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정하면 돼요. 예를 들면 방학 기간 동안 꾸준히 책을 읽어야 되겠다.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독서라고 써주세요. 책을 한 권을 정하면 끝까지 완독할 때까지 꾸준히 체크리스트에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책 먹는 여우라는 책을 읽었다. 그러면 월요일날 읽었으면 여기다가 쪽수를 적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책을 읽는 게 중요해요. 만약 1쪽부터 50쪽까지 읽는다.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날. 자, 그러면 만약 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화요일이 되면 또 다른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또 책 먹는 여우를 읽는 거예요. 50쪽부터 100쪽까지 읽는 거죠.
그리고 수요일 되면 또 그 다음 쪽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또 운동도 하면 좋겠죠. 나는 운동을 예를 들면 요것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체조를 하겠다. 그러면 체조 30분. 태권도를 한다. 태권도 1시간. 이런 식으로. 방학 기간 동안 피아노를 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피아노라고 쓰면 돼요. 이건 예시예요.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나는 여러분이 피아노 치는 어떤 교본이 있다면 여기 교본 이름 적어도 됩니다. 저 그냥 선생님은 20분이라고 적어줄게요.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영어. 그러면 단어 10개 외우기. 이런 식으로. 미션이라고 해서 오늘의 내가 꼭 해야 할 미션. 만약 9구단 6단이 어렵다. 그러면 9구단 6단 학습지 풀기도 있어요. 학습지 풀기. 방 청소하기. 여러분들이 그날 어떤 걸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해보고요. 아주 잘했다 그러면 동그라미 2개. 만약에 아주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잘했어요. 그러면 동그라미 하나. 계획은 세웠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X를 하면 돼요. 알겠죠? 반성을 쓸 때는 못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잘한 것도 이런 걸 잘해서 칭찬합니다. 이런 것을 못한 것을 반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확인해 주시고요. 개학날 가지고 오면 돼요. 체크리스트. 그러면 담임선생님께서 여기에다 사인을 해 주실 거예요. 네, 그럼 친구가 한 버킷리스트 한번 볼까요? 네, 공부도 썼고요. 그림 만들기도 하고 가족과 시간 보내는 것도 했네요. 아까 설명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방학 달력입니다. 그날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을 하면 방학 기간 동안 내가 무엇을 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겠죠? 네, 그리고 이건 체크리스트. 아까 선생님 설명해 줬던 거예요. 이 친구는 보니까 방학 동안 공부를 아주 집중적으로 한 것 같아요. 부모님 확인돼 있고요. 반성도 근데 써주셔야 돼요. 여러분 방학 기간 동안 이렇게 셀프 체크리스트를 꾸준히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알찬 방학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방학 숙제를 여러분 스스로 정해서 하도록 방법을 알려줬고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내주는 방학 숙제입니다. 나의 방학 생활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 친구에게 나 방학 이렇게 보냈어 소개해주고 싶은 일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저는 집에만 있었는데요. 친구한테 소개할 만한 일 없어요. 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끼리 우동집에 갔는데 그 우동이 너무 맛있었다. 그럼 그걸 소개하면 되죠. 그리고 방학 기간 동안 구구단을 완벽히 외웠다. 그럼 그걸 소개하면 돼요. 가장 인상 깊었던 일, 친구에게 소개하고 싶은 일을 그림 또는 글쓰기, 만들기, 동영상 제작,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법 한 가지로 작품을 만들어서 작품 한 개를 개학날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럼 예시 작품 한번 볼까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선생님 보여줄게요. 자, 이것은 기행문이에요. 여러분 기행문이라는 게 뭐예요? 여행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글로 쓴 것을 말해요. 이 친구는 보니까 우리 가족과 이모네 가족이 함께 아빠 회사 연수원에 갔던 것을 글로 썼네요. 이렇게 컴퓨터로 타자를 치고 또 사진도 이렇게 예쁘게 꾸몄어요. 선생님 저는 컴퓨터 잘 못하는데요. 이런 친구도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이렇게 배움공책에다가 쓰세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색칠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이 친구는 색칠 안 했죠. 아니면 그림 없이 그냥 이렇게 글만 써도 돼요. 그리고 조사 활동도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소개할 친구는 화폐에 대해서 조사한 건데요. 화폐 박물관에 견학도 가고 화폐와 관련된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에서 검색하기도 하면서 화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조사해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볼까요? 네, 조선시대 화폐 정리했죠.
고려시대 화폐, 그리고 지폐 만드는 과정도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정리를 세계 여러 나라의 돈 단위도 했고요. 예, 마지막에는 조사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 그리고 생각하고 느낀 점들을 일기장에 썼군요. 이번에는 그림 그리기예요. 바닷가에 놀러 간 곳을 그림으로 그렸네요. 이게 지금 여름방학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롤러코스터 탄 그림이고요. 또 이 친구는 이건 구미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갔군요. 함께 식사도 하고 또 잠도 자고 이렇게 4칸으로 나눠서 그리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전시회 가서 에바 알머슨에 대해서 탐구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한 거예요. 동영상 제작한 거 잠깐 보여줄게요. 에바 알머슨 그림을 보러 나는 엄마 동생과 세종문화회관에 갔어요. 우리는 가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티켓을 사러 갔어요. 티켓에는 에바 알머슨 전시회에 대한 여러 가지가 써 있었어요. 언제까지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암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가 써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티켓을 들고 여러 가지 그림을 보는데 물고그림은 꼭 나와 다현이 같았어요. 그리고 저 그림은 우리 가족 같았어요. 에바 알머슨이 서울에 와서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에바 알머슨이 한국을 저름 바뀌어준다는 말이 고맙기도 했어요. 저는 에바 알머슨의 그림을 보고 나는 이렇게 그리는데 에바 알머슨은 꽃을 많이 그려 행복이 느껴지게 했어요. 사실 제 동생 다현이는 아침에 에바 알머슨 그림을 보고 따라 그린다고 했어요. 소망, 균형, 어느 특별한 날, 행복을 찾아서, 흰장막동, 내면의 힘 등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렸지요. 그리고 저희는 아주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반짝반짝 빛이 나는 하트였어요. 저희는 입구 하트 문에 기대며 사진도 여러 장 건졌어요. 반짝반짝 눈이 부실 만큼 아름다운 하트에서도 사진을 찍었지요. 하트 앞에가 너무 아름다워 제가 엄마도 찍어드렸어요. 저는 그림만 보지 않고 여러 가지 설명도 읽었어요. 설명을 보니 그 그림을 왜 그려야 하는지 어디인지 등을 알 수 있었어요. 그때 글을 왜 써야 하는지를 느꼈어요. 글을 열심히 쓰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예전에 쓰던 노트도 기억에 남았어요. 에바 알머슨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때 호기심이 생겼어요. 왜 행복했을 때만 그렸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 그림을 보면 언제 어디서든 행복할 것 같아서 그린 것 같아요. 저는 행복했던 순간 말고 재밌었던 순간을 그리고 싶어요. 사실 저는 1층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 탐구한 내용이 있다면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기를 써도 되죠. 애견 카페 처음으로 간 것을 이 친구는 일기로 썼어요. 그리고 이렇게 친구들에게 발표하기 쉽게 사진도 있으니까 발표하기 훨씬 더 쉽겠죠. 이것은 방학 기간 동안 나의 하루 일과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어떤 날은 비가 오기도 했고 어떤 날은 구름이 끼기도 하고 해가 뜨기도 하고 아니면 또 전체를 5칸으로 나눠서 가운데는 나의 방학 생활이라고 주제를 쓰고요. 나머지 4칸은 인상 깊었던 일 4가지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여기 보세요. 통장을 만들었대요. 너무 행복하답니다. 열심히 공부했던 일, 그리고 또 장수풍뎅이 애벌레가 성충이 된 감격적인 순간까지 여기에다 다 담았네요. 이번에는 만들기입니다. 방과 후 수업을 하면서 만들었던 작품을 사진 찍은 거예요. 나는 방학 동안 방과 후 활동하면서 미니어처 수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사진 찍어서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했죠? 여러분 방학 기간 동안 늦잠 자고 게임하면서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요. 나만의 방학 버킷리스트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알찬 방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